안녕하세요. 우주에서 가장 신비롭고 또 가장 무서운 존재, 바로 블랙홀에 대한 모든 것을 최대한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미지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떠날 우주여행의 출발점입니다. 아마 마음속으로 정답을 외치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자, 이 거대한 우주의 함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중력에 대한 생각부터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블랙홀이죠. 이 어마어마한 개념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시작됐는데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한번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우주에서 가장 완벽한 감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인슈타인의 생각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아주 쉬운 비유가 있어요.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판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위에 무거운 볼링공을 딱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고무판이 움푹 패이잖아요. 아인슈타인은 질량이란 게 바로 이렇게 시공간을 휘게 만드는 거라고 봤어요. 그리고 중력이라는 건 사실 이 휘어진 공간을 따라서 물체가 또르르 굴러 떨어지는 현상일 뿐이라는 거죠. 이 개념이 얼마나 극단적인지 이 숫자 하나로 바로 와 닿으실 겁니다. 3km. 만약에요, 정말 만약에 우리 태양의 그 모든 질량을 반경 단 3km짜리 구안에 우겨 넣을 수만 있다면 우리 태양도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와, 상상만 해도 정말 대단하죠? 이제 블랙홀의 가장 유명한 특징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한 번 넘으면 다시는 절대로 돌아올 수 없다는 그 우주적인 경계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블랙홀의 구조는 대략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일 안쪽 중심에는 모든 질량이 한 점으로 뭉쳐있는 특이점이 있고요. 그 주변에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물질들이 엄청난 빛을 내면서 소용돌이치는 강착 원반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바로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불리는 지점이에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게 행성 표면처럼 우리가 밟거나 만질 수 있는 그런 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주 공간에 그어진 눈에 보이지 않는 선 같은 거죠. 하지만 이 선을 넘는 순간 거기서 탈출하려면 빛보다 더 빠른 속도가 필요해집니다. 알다시피 우주에서 빛보다 빠른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넘으면 그 어떤 정보도 그 어떤 물질도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말 그대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블랙홀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블랙홀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기에 따라서 그 성질이 완전히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블랙홀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별이 생을 마감하면서 폭발하고 남은 비교적 작은 항성질량 블랙홀. 그리고 또 하나는 은하 중심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대한 초대질량 블랙홀이죠. 크기부터 만들어지는 과정, 주변에 미치는 힘, 특히 이 조성력이라는 힘까지 모든 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힘의 차이가 아주 흥미로운 결과를 만들어내죠. 놀랍게도 바로 우리 은하 중심에도 이 초대질량 블랙홀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름은 궁수자리 A스타라고 불리고요. 질량이 무려 태양의 400만 배에 달한다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만약에 우리가 블랙홀에 빠진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물리학자들이 이 끔찍한 현상에 스파게티화라는 아주 직관적인 이름을 붙였어요. 블랙홀에 가까워질수록 내 발에 작용하는 중력이 머리에 작용하는 중력보다 훨씬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몸이 국수가닥처럼 길게 쭉 늘어나면서 동시에 양옆에서는 꽉 쥐어짜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작은 항성질량 블랙홀에 빠지면 사건의 지평선을 넘기도 전에 이 끔찍한 스파게티 화현상 때문에 몸이 찢어질 거예요. 하지만 태양 수백만 배 질량을 가진 초대질량 블랙홀의 경우는 어떨까요? 워낙 거대하다 보니 그 경계면에서의 중력 변화가 훨씬 완만해서 우주비행사는 자기가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조용히 그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정말 기묘하죠? 지금까지는 이론과 상상에 가까운 이야기였잖아요. 그럼 이제 현실로 돌아와 보죠. 과학자들은 대체 어떻게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존재를 실제로 관측했을까요? 그의 해답은 바로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 EHT 프로젝트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전파 망원경들을 하나로 싹 연결해서 사실상 지구만한 크기의 거대한 가상 망원경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무려 5,500만 광년이나 떨어진 M87 은하 중심부 블랙홀의 그림자, 즉 빛나는 가스 너머로 보이는 저 검은 실루엣을 인류 역사상 최초로 찍는 데 성공한 겁니다. 블랙홀을 관측하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듣는 겁니다. 2015년에 라이고라는 관측소에서 13억 광년 저편에서 두 블랙홀이 충돌하면서 만들어낸 시공간의 잔물결, 즉 중력파를 감지해냈어요. 마치 잔잔한 연못에 돌을 던졌을 때 물결이 쫙 퍼져나가는 것과 같죠? 이것이야말로 아인슈타인이 100년 전에 했던 예측이 실제로 증명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블랙홀은 그 모습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물리학자들에게 여전히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특이점 내부에서는 지금 우리가 아는 물리 법칙이 과연 통할까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간 모든 정보는 정말로 영원히 사라져 버리는 걸까요? 그리고 우주가 처음 생겨났을 때 어떻게 그렇게 빨리 거대한 블랙홀들이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이처럼 블랙홀은 지금도 과학자들이 밤잠 설치며 풀고 싶어하는 가장 뜨거운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한 이 블랙홀 여행 어떠셨나요?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아니면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이 생기셨나요? 여러분은 블랙홀에 대해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과 질문을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고 재미있었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더욱 흥미로운 우주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